자, 고전시가 4강의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완전 유형화 되어 있죠. 형식적 특징을 물어본다, 그렇죠? 형식을 물어보니까 여기서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뭘 파악을 해야 되는지, 뭘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다의 화자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를 읽고 화자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화자니까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내용 파악을 하라는 그런 문항에 해당을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3번 문항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다부터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읽어라. 먼저 읽으면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여기 포인트 잡아서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한번 보니까 벗은 사람이 가깝게 여기면서 마음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지루함, 외로움을 달랠 수 있거나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 또는 자연물을 지칭한다. 이제 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시조에 나타난 벗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견한 특정 가치를 부각하는 데 필요한 개인 혹은 불특정 다수, 사전적 벗의 의미가 아닌 사물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보인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조에 나타난 벗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로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견한 특정 가치를 부각하는 데 필요한 개인, 불특정 다수 또는 그 사물 이런 것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하여 시조에서 벗은 서정적 독백을 넘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마치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이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됨으로써 화제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래서 이 시조에서의 이 벗, 바로 그 상대방의 말을 건네는 것 같이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서를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모두 다 벗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 벗이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면 1번이래. 가 한번 봅시다. 이신의 사후가 중에 제2수 이렇게 됐네요.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누가 아나. 봄볕을 마다하고 찬설이에 혼자 피니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적 대상이 국화고 찬설이라는 것은 국화에게 가해진 시련이에요. 자, 그런데 핍니다. 즉 국화는 시련을 극복하는 존재다라는 거.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사군자 중에 하나죠. 외난국주 국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는 존재다. 어지버 감탄사가 나고 청구한 내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청구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자를 안 던져줘. 이게 맑을 청자에 그 다음에 고자가 고결하다. 맑고 고결한 내 벗이 너다. 그래서 벗은 너다라고 해서 이 너가 국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화, 즉 시련을 극복하는 존재로서 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거를 내 벗을 삼겠다는 건 나도 충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나로 한번 가보면 검은고 술 꽂아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나 향비파를 타는 데 쓰는 단단한 대나무로 만든 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술을 꽂아놓고 호젓이 낮잠 든 때, 자, 낮잠이 들었어요. 아주 여유롭습니다. 여러분들도 낮잠을 자고 싶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살인문의 계지진이, 살인문은 초가집의 문인데 쌀이로
만든 문을 이야기해서 바로 이제 초가집의 문이다.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쌀이로 만든 살인문이라니까 시청하자가 이제 초가집에서 살고 있다. 가난이죠. 이렇게 이제 청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개가지진이 청각적 심장을 사용했습니다. 반가운 벗 오는구나. 이제 벗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아이야 점심도 하려니와 외상탁주 내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같이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어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서 지금 술을 마시겠다 어떤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풍류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유롭게 지내면서 친구가 오면은 술 먹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어화 세상 번님네야 친구들아 부귀공명 하늘 마소. 자, 지금 이제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어조네요. 그렇죠? 말을 어조를 번님들이여 친구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소 부귀도 뜬구름이요. 하늘 마소죠. 마소 부귀 아니라 그죠? 부귀도 뜬구름이어서 부귀는 부유하다 부자에 귀하다 귀자요. 그래서 그 귀한 존재와 부유 지금 높은 벼슬은 돈과 벼슬이죠. 뜬구름이요. 공명은 풍진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공명은 부귀공명 할 때 그 공명 즉 세상의 이름을 널리 떠서 높은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공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공명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뜬구름하고 풍진이다. 풍진은 바람풍자에 먼지 진자를 써서 이 진자가 이제 그 먼지 진자라서 우리가 속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뜬구름하고 비슷한 의미로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부귀와 공명은 뜬구름과 풍진과 같다. 그래서 그 쓸모없는 거 그죠? 쓸모없다. 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구약하던 진시황도 구할 구자의 양약자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안 죽고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죠. 자, 여산에 한댁이 푸른 무덤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무덤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선되려 하던 한무제도 그래서 이제 진시황과 한무제의 그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자, 그래서 이 분수라는 것은 장소 이름이에요. 강 이름. 강의 이름인데 이 분자가 크다 분자입니다. 자, 백발만 휘날렸다 해서 백발이 또 역시 그 나이가 든 거죠. 자, 공도라니 공도에서 공공자의 도리도자를 사해서 사회를 통용되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 자, 공평하고 바른 도리라니 백발이요 못면할 손 그 길이라.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가을발 백발을 휘날렸다 공도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은 못 면한다. 그래서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생의 어떤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초로인생은 풀초자에 그 다음에 이슬로자여서 짧은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초로인생 아니 놀고 무엇하리 놀아야 된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놀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 시들은 다 풍류를 즐기고 놀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이상해. 그죠? 네. 자, 그래서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답은 5번인데 나와 달리 가는 일단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반된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취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가에서 상반된 이미지. 상반된 이미지가 중장에 나와 있거든요. 중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봄볕하고 봄볕과 그 다음이 산설이 이 두 개가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 여기서는 이 대상 국화죠. 이 국화의 속성, 즉 시련은 극복하는 존재다라는 거. 그래서 화자의 취향, 화자가 그걸 따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상반된 이미지 대비가. 그렇죠? 자, 그럼 2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다해화자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해서 5번이 답인데 보면 역사 속 인물들의 행적을 거론했죠. 진시황하고 한무제. 자, 본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예로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설명을 공감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번으로 한번 가보면, 자, 가의 벗은 자연물을 벗으로 인식한 것으로, 즉 국화죠. 자연과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어 비현실적 세계를 향한 화자의 동경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틀린 게 비현실적 세계에 대한 동경이다 라고 있는데, 비현실적 세계가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기의 두 번째에서 보시면 여기에 둘째 줄과 셋째 줄에 보시면 뭐라 하냐면, 시조의 벗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견한 특정 가치를 부각하는 데 필요한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현실로 가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